네, 안녕하세요. 정경진 기자입니다. 오늘은 유진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가져왔는데요. 2차 전지 섹터에서 또 재미난 기업이 하나 등장해서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수요 예측은 끝났고 이제 수요 예측은 말 그대로 흥행을 기록했는데요. 일반 청약 과정에서 좀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또 이제 상장 이후에 매도 전략이라든지 추가 매수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오늘 상장 후 전략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이 회사 홈페이지에서 이걸 가져왔는데 이 정밀금융을 보면 알다시피 이 2차 전지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어떤 공정 그 과정에서 소모성 부품을 만듭니다. 근데 좀 핵심 부품이어서 좀 핫했던 건데요. 이 가만 보면 일단 수요 예측 결과부터 보시면요. 이 회사는 희망밴드로 12,800원에서 14,500원에서 우리가 몸값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제시를 했는데, 투자자들이 앞다퉈서, 기관 투자자들이 앞다퉈서 이 회사의 주식을 청약하면서 17,000원으로 공모가가 확정이 됐습니다. 밴드 상단을 초과한 건데요. 실제로 수요 예측 경쟁률이 무려 914대 1에 달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사실은 이제 허수 청약 방지책이 이제 도입이 됐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주금 납입 능력,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에 기반해서 청약을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이제 규제하는 것들이 7월에 도입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는 1000대 1의 기관 경쟁률이 나온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알다시피 유진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 허수청약 방지책이 도입된 이후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기업으로 이제 꼽히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가장 좋다라고 생각했던 기업이다. 이렇게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내용적으로도 보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는 14,000원을, 14,500원에 희망밴드 최상단. 우리는 이 정도가 우리 생각했을 때 몸값 최고치라고 좀 제시합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표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전체 기관들의 99%가 아니야, 너희는 한 17,000원, 18,000원까지도 되는 회사야. 라고 이렇게 주문을 넣으면서 결과적으로 공모가를 희망밴드보다 높여서 이 상장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 공모가 기준으로 17,000원 기준으로 한 1,000억 정도 어떻게 보면 소형주로서 코스닥에 상장을 하는데요. 이제 자세히 이 회사가 어떤 부분들이 매력적으로 이제 보였는지를 좀 짚어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장 후 전략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2차 전지를 제조하는 이제 공정 과정 중에서 이제 핵심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노칭 공정. 이 노칭 공정에 쓰이는 부품으로서 노칭 금형을 이제 양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이 노칭 금형을 사서 계속 교체하고 사서 교체하고 이러한 어떤 꾸준한 수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2차 전지 같이 확장적인 성장성이 굉장히 뚜렷한 곳에서 소모품 부품을 계속 만들어낸다. 그것도 좋은 부품을 만들어낸다라는 거는 시장 성장과 함께 이 회사의 실적들이 계속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일단 사업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정밀금형이라든지 어떤 정밀기의 부품, 이쪽이 다 이제 공정장비와 관련된 부품들인데 그걸로 지금 한 70% 매출을 내고 있고요. 최근에 소재 사업이 이제 리드탭이라고 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시작을 하긴 했는데 아직 이거는 연구 용역 수준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는 노칭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든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근데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는 이제 투자자들 중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의구심을 좀 가지실 거예요. 금형 노칭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구기술이고 신형은 레이저 노칭인데 레이저 노칭으로 가는 기간에 금형 노칭의 부품 회사를 만드는 회사가 웬 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레이저 노칭으로 갔던 기업들이 다시 금형 노칭으로 약간 기술적 한계 때문에 돌아서는 분위기예요.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레이저 노칭 쪽으로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기 때문에 어떤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반응을 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이제 상장 후 전략하기 전에 좀 더 투자 매력을 짧게 세 가지만 좀 꼽고 가면요. 일단 시장 점유율 1위 회사입니다. 노칭금형에서는 이제 국내에서는 대원정밀 그리고 HYTC가 있는데 이 중에서 60% 과반을 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독보적인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진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배터리 3사 모두에게 공급합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굉장히 좋죠.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대원정밀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만 이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차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HYTC 같은 경우는 3사긴 한데 여기는 좀 더 기술적으로 좀 낮은 어떤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작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노칭금형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는 유진 테크놀로지와 대원정밀이 60% 40%로 사실 두 회사가 다 어떻게 보면 양강구도로 과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그 비교 기업이라고 할까요?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대원정밀인데 대원정밀보다 훨씬 고객사 부분에 있어서 우량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투자 매력 세 번째는요, 제가 이제 수익성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보면은 이제 반기 기준들을 좀 가져왔는데, 지금 영업이익률이 보면은 좀 낮았었어요. 근데 올해 기준으로, 올해 반기 기준으로 16%까지 올라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3사의, 배터리 3사에게 모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기술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삼성 SDI 측에서 이 독점 공급 계약을 맺자라고 해가지고 매출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확보가 되면서 원가율 감소 효과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추세들은 계속 이어질 테고, 실제적으로 노칭 공정에 들어가는 노칭 금형을 만드는 회사는 국내에서는 여기가 1등이기 때문에요. 여기 제일 우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익성은 계속 좋아지는 흐름을 이제 올해부터 가져갈 거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최근에 고금리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씩 그 기업들의 실적이 주춤되고 있는 와중에서 매출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은 수익성은 더 높게 가져가고 있는 이런 어떤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거는 이 회사가 이 어려운 국면을 이겨내고 2차 전지 시장이 다시 한번 활성화됐을 때 다시 한번 크게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다. 이렇게 좀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상장 후 전략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몸값 자체, 즉 상장하는 몸값, 우리가 확정된 그 공모가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그 말은 결과적으로 일반 청약에 들어가셔도 좀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가격이 상장 이후에 분명히 어느 정도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는 적용 PER 27.3배, 27.03배를 적용을 했어요. 이 비교 기업들로 PNT, 지하이텍, HYTC라고 해서 2차 전지 쪽 장비 회사들을 좀 가지고 오긴 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경쟁사라고 했던 대원정밀이 상장사가 아닙니다. 국내 상장사 중에서 이 회사의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에서 장비 쪽, 왜냐면 이 회사가 장비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장비 쪽 기업들을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 보면 각사들의 PER을 보면 아시다시피 크게 무리하지 않게 잘 가져왔습니다. 거기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공모가 할인율을 적용해서 희망밴드를 처음에는 12,800원에서 14,500원을 제시했는데 이 회사가 확정적으로 17,000원으로 이제 됐잖아요. 근데 이걸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064억 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점은 PER 배수가 최근에 12개월 순이익 기준으로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064억 원은 PER 배수로 19.7배, 즉 20배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교 기업보다도 굉장히 낮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섹터의 기업들은 뭐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그들의 평균 PER 배수가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서 한 40배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절반 정도의 몸값으로 상장을 하기 때문에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는 공모가보다 2배까지 주가가 오를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정도도 또 가져볼 수 있는 몸값으로 상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상장 몸값 자체가 우리가 투자하기에 일반 청약에 들어가 보기에 혹은 상장 이후에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기에 좋은 몸값으로 상장을 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상장 후 전략으로서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IPO 기업들의 이제 올해 이제 신규 상장한 IPO 기업 중에 이제 기업들의 수익률이 좋고 그 중에 특히 2차 전지 섹터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16년 만에 미국 국채금리가 최고치를 찍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러면서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거라는 어떤 전망들이 국내외 이제 증권사들에게 나왔고요. 그러면서 국내외 증시들이 동반부진하게 되는 상황이 10월에 초래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10월에 혹은 9월에 상장했던 IPO 기업들의 수익률은 굉장히 좋았고 그 중에서 2차 전지 기업들은 굉장히 더 좋았습니다. 그걸 실제로 보면요. 38 커뮤니케이션스의 이제 목록에서 가져왔는데요. 최근에 상장했던 2차 전지 섹터 기업으로는 신성 ST를 꼽을 수 있겠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상장일 당일에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77%, 약 2배 조금 안 되는 가격까지 올랐었거든요. 39,000원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기업, 즉 유진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이 정도 수익률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0월 19일이면은 지금 굉장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 밑으로까지 이제 내려왔던 그 시점들이거든요. 그 언저리까지. 그런 상황에서도 증시 자체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크게 2배 가까이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기업들의 공모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투자자들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시기는 좀 전이지만은 이제 6월에 상장했던 7월에 상장했던 2차 전지 섹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요 경우에는 이제 아직 증시가 부진을 겪기 전이어서 훨씬 더 많이 주가가 올랐었죠, 시초가가. 근데 이런 걸 보면은 2차 전지 쪽에서는 지금 현재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 주가가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IPO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있다, 주가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고, 실제로 상장일의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드문드문한 게 아니라 자주 빈번하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주가에 대해서 기대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사실 이에서는 한 가지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오버행인데요. 상장 직후에 상장한 주식수 대비 한 620만 주 정도 이제 상장을 하는데, 그 중에 오버행 규모가 38%, 즉 상장 직후에 매도 가능한 주식이 38%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이 중에 기존 주주, 그러니까 공모가 17,000원보다 좀 더 저렴하게 주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주주의 가 한 135만 주 정도 되는데요. 그 주식이 한 번에 일시에 매도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공모가에 매도해도 차익을 내기 때문에 상장일에 바로 매도 행렬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전체 이제 20%나 되고요. 그러니까 1,000억 정도에 상장하니까 200억 정도 되겠죠. 그런 200억 정도 되는 물량이 한 번에 쏟아지면서 주가 상승 여력이 좀 제한될 가능성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리스크로서 좀 짚긴 해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IPO 기자 생활을 쭉 오래 하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되는 그 어떤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섹터와 사업성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한다면, 오버행과는 별개로 주가가 상장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는 굉장히 쭉쭉쭉쭉 올라가는 흐름들이 많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행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는 둬야 되겠지만 이게 주가 상승 여력을 크게 제한할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에서는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주의하시라라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상장 후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일반 청약에 들어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에도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이 회사가 사업적으로 좋으니까. 근데 일단은 수익률 극대화라는 차원에서만 본다면은 상장일에 일단은 매도하시고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고서 한번 추가 매수 여부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 회사의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공모가 17,000원 정도 같은 경우는 향후에 조정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적정 가격을 찾아가면서 주가가 다시 공모가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중장기를 좀 고민하신다고 한다면 그래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 전략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시를 해보고요. 이 수익 극대화 차원에서 상장의 매도를 첫 번째 이야기했던 거는 신성 ST에 대해서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0월 19일에 상장을 해가지고 공모가 대비 이제 70% 이상 이제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쭉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전히 물론 공모가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일반 청약에 들어가셨던 분들 중에서는 손실을 보신 분들이 없을 테지만은 어쨌든 간에 수익 극대화 차원에서는 현 시점에서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장일 매도 전략이 그나마 어떻게 보면 가장 유효하다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요, 그 유진 테크놀로지 2차 전지 섹터 기업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알아봤고요. 이제 일반 청약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장 후 우리가 매도 전략을 또 어떻게 짜야 될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이제 의견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방송 보시고서 한번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셔서 적절하게 이제 매도 전략을 짜시면서 또 수익을 보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